자, 진짜 이것도 황당한 일입니다. 금은방에서요, 금을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 금액 증발을 해버렸습니다.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백다희 아나운서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지난해 말 양 씨는 현금이 부족해서 가지고 있던 순금 팔찌를 팔기로 했습니다. 양 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찌를 올리자 금은방 주인이라는 한 남성이 금값을 잘 쳐주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. 양 씨는 남성의 금은방을 찾아갔고 팔찌를 받은 주인은 곧바로 거래 금액을 입금했는데요. 그런데 계좌를 확인한 양 씨는 깜짝 놀랍니다. 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. 금은방 주인은 분명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양 씨 계좌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. 도대체 양 씨가 판 팔찌 값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? 아, 확실히 제가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. 잘 이해가 안 돼. 이 기자가 다시 네. 한번 좀 쉽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. 이 피해자 양 씨가 현금이 부족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순금 팔찌를 팔려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금은방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 양 씨한테 말을 겁니다. 나도 금이 필요한데 값을 좀 후하게 해주겠다.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우리 매장으로 와라.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양 씨는 이 팔찌를 들고 금은방에 찾아갔고요. 이 주인을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 주인이 분명히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 자신의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양 씨는 아니 돈이 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금은방 주인은 난 지금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. 자, 이건 뭐 서로 진짜 되게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팔찌는 가져갔는데 돈 입금했어요 했는데 입금된 돈은 없는 거죠. 자, 이게 어떤 얘기인지 피해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방 주인인데 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값을 더 쳐주겠다고 하니까 믿게 됐고요. 시세는 375만 원인데 410만 원 정도에 사겠다고 해서 거래를 해야겠다. 돈이 안 들어와서 왜 저한테 입금을 안 하시냐 물었더니 그 무슨 소리냐. 제 걸 가지고 두 분이 거래를 한 거니까 눈 뜨이고 뭐 코베인 것 같은 생각이. 하하, 이게 참 알겠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중간에서 슬쩍입니다. 그러니까 중간에서 금은방 진짜 주인과 그렇죠. 이 판매자 사이에 누군가가 착 한 거예요, 지금. 그렇죠. 이 중간에 한 명 낀 거예요. 이 사람이 홍 씨입니다. 홍 씨고 이 사람이 이제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겠죠. 이 사람이 중간에 껴가지고 양 씨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내가 지금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금은방 업주한테 가가지고 직원이 물건 가지고 갈 테니까 물건을 확인해라 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데 주지 말고 제 명의 계좌 송금을 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직원을 통해서 금 받아가지고 금을 또 주면서 자기가 돈을 지금 중간에서 슬쩍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사기범 홍 씨. 네. 둘 다 속인 겁니다. 1인 2역을 한 거예요. 그렇죠. 둘 다 속인 겁니다. 판매자한테 가서는 금은방 주인 행세를 네. 한 거고 금은방 주인한테 가서는 뭐 이렇게 판매자를 판매자. 연기한 거죠. 자, 이게 말이죠. 지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데 지금. 네, 피해자가 8명이고요.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액이 무려 1억 원입니다. 아무래도 거래한 물건이 금이다 보니까 피해액이 좀 큰 것 같고요. 경찰도 이런 수법의 사기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들 주의하시라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. 양 변호사님,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사기일 수도 있고 되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칠 거라고 사람들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. 지능범이죠. 단순하지 않죠. 그리고 아주 노련해야 가능하죠. 삐끗하면 계좌를 확인하지 않을까? 뭐 팔찌를 보면서 맞아요.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속여놨는지 저도 구도는 알겠는데 이게 정말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. 게다가 이 사기꾼 이미 뭐 출소한 지 3년도 안 된 누범입니다. 그러니까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상습범인 거고 거의 범죄 전문가인 거죠. 그걸 증명해 주는 게 보이스피싱도 했다라는 겁니다.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도 이게 자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서 이게 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해서 원격 제어 장치를 설치하는 상당히 고단수 수법을 쓴 거죠. 그래서 그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그 전문가인데요. 보니까.
자, 지금 정희수님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니까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? 예, 삼각형 그거 역삼각형. 예. 자, 박 변호사님이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. 자, 중간에 지금 그 사기범이 있습니다. 사기범이 혹시 금은방한테 가가지고 판매를 좀 하는 사람처럼 가서 얘기를 거짓말을 하고요. 판매자한테는 이거 구매하겠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허무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둘 다 속인 상황이 된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면 둘 다 만나진 않았고요. 판매자하고 양 씨하고 이 금은방 주인 만나진 않았고요. 중간에 금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. 이 사람을 통해서. 그러니까 금 왔다 갔다 하고 돈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사기범인 홍씨 계좌로 좀 들어갔다는 거죠. 자, 저런 자는 어떤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면 되게 대범해요. 양 변호사 얘기했지만 사기 범죄 저지른 사람들 보면 태연하게 합니다. 그러니까요. 너무 태연하기 때문에 놀라버립니다. 뭐 얼굴에 뭐 이렇게 철파는 거 얘기하잖아요.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금은방 주인도 마찬가지고요. 판매했던 사람도 당연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. 사기죄, 사기 미수죄, 뭐 방조죄, 절도죄가 지금 성립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런 범죄를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상당합니다. 피해자들하고 합의도 좀 전혀 안 됐고요. 또 지금 피해자하고 지금 중간에 떴기 때문에 금은방 주인하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싸움 났어요. 분쟁까지 지금 생겨버린 상황이거든요. 아이고야. 이거 다 고려해서 실형인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. 자, 소장님, 그런데 이 사기꾼 홍 씨 판결문 봤더니 사기, 사기 미수, 사기 방조, 절도, 도로교통법 위반. 아이고, 진짜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네요, 진짜. 네, 그런데 이자는 2년 4개월이면 다시 우리 사회로 나오겠죠. 그럼 뭔가를 또 하겠죠. 게다가 지금 굉장히 예전 범죄보다 진하단 범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기액도 더 크고 사기에 연루된 피해자도 더 많습니다.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문가로 진화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제 많은 해를 입을 텐데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따끔한 어떤 그 처벌이 필요한 거죠. 맞아요. 따끔한 처벌을 함으로써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 뒤에 감당할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뜨거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따끈한 처벌도 제가 봤을 땐 좀 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도소에 복역할 때도 교육이나 교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양 변호사님, 확실히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에 대한 이 처벌이 외국에 비해서는 약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범죄, 사기, 횡령, 배임 이런 것들이 선진국형 범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아직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그런 쪽으로 넘어가서 경제범죄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끼치는 피해가 크다라고 그럼요. 법이 확립된 것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도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. 지금 사실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범죄는 아니잖아요. 예. 오히려. 그래서 우리도 경제범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